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토요일은 제일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 정도 안 쉬시면 꼭 그 주중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공부할 때는 토요일 오전까지는 공부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에 공부를 한 다음에 한 3시나 4시부터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네. 뭐 유일한 그 스트레스 해소가 술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술 먹기 시작해서 보통 이제 2, 3시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하루는 완전히 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술 먹고 일요일 날 늦게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면 꼭 주중에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요일은 그냥 쉬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56쪽에 등기 신청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기부를 보셨는데요. 등기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가지 종류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런데 건물 등기부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개로 또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그건 어디까지나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눈 것이고, 등기법의 종류는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요거 자주 출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정하는 등기부의 종류는 딱 정해놨습니다. 두 개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 등기부를 일반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뭡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문제는 이 집합 건물 등기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마도 한 7, 8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이 집합 건물 등기부 예를 든다면 제가 그린 그림에서 천일동 표제부가 존재하죠. 네, 한 동 건물에 표제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천일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마지막에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천일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쭉 가서 303호 표제부까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졌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전유 부분마다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보신 것이 이제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를 보셨는데요.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거. 그렇죠. 열자는 눈으로 본다 열자고,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예요. 그래서 등기 기록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 그렇죠. 예전에 등기부 등초본 발급제도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로 나눠졌는데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먼저 전부 증명서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그렇죠. 그리고 일부 증명서 3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하나 더요.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렇게 일부 증명서 3가지 형태, 총 5가지의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의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신청주의. 그렇죠. 당사자 신청주의로 나타납니다. 신청주의는 뭐냐면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신청주의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3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만큼은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죠. 맞습니까?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표제부의 면적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려야죠. 맞죠? 그래서 이 표시 변경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하나 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하나 더, 명의신탁을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법률에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부실법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청주의가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은 맡길 임자고 의는 뜻의 자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즉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의 신청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 신청도 원칙은 뭐였습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었습니다. 공동 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공동 신청인데요.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셔도 들은 흔적은 있다, 이 정도만 느끼셔도 돼요. 그렇죠?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니까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속 등기. 그렇죠. 비상속인 이름에서 상속인 이름으로 넘어가는 등기가 상속 등기인데 비상속인이 돌아가셨죠. 따라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즉 등기명인을 표시하는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인데 이러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제3자가 당사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대위 신청. 그렇죠.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다시 얘기해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셨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이제 256쪽의 등기 신청 정보의 제공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